어쩌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생 딱 중간에 와 있는 분도 나이 먹었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습관을 버리는 게 바로 이런 판골 탈퇴겠죠. 네. 그런 마음을 버리는 게 판골 탈퇴겠죠. 나의 안 좋은 습관을 깨부수자고요. 네. 그 깨부수는 습관 첫 번째, 제가 책 읽고 뭐하고 했던 바로 그 5가지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영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유,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이 시간에, 이 심야 시간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앞날에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고요. 제가 사실은 주로 주제가 이제 인생 이막, 예, 인생 이막. 제가 이 시간에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20대나 10대 분들은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물론 저희 외모는 20대 10대지만 실제 20대 10대 분들은 안 들어오시고 보통 이제 인생의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하루로 친다면 점심시간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제 인생 2막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자잘하게 살지 말고 잘 사는 법의 저자 직강편으로는 맨 마지막 편이고요. 그래서 타이틀을 나를 향해 가세요라고 정해봤어요. 이 차가 지금 자기 그 태양을 바라보고 쭉 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 태양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예. 여러분이 살아보고 싶은 여러분의 인생으로 가는 그 길로 가라라는 그 뜻을 심었고 제가 요 사진을 올렸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제가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잘 사는 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사는 법. 예. 예, 그래서 제가 잘 사는 법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산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산다는 거, 예, 생각해 보시면은 돈이 많은 거, 건강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를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게 살아야 되겠다. 건물로 친다면 육체적인 건강, 그다음에 정신적인 건강, 시간적인 건강, 관계적인 건강. 이 모든 기둥들이 다 밸런스가 맞아야 잘 사는 게 아니겠느냐. 특히 이 4가지를 다 이루려면 그 가장 바닥에는 재정적인 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도 어느 정도 적당한 재정적 건강이 필요하고요. 그 위에 이 4가지의 건강들이 모두 골고루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는 본의 아니게 어떤 한 파트를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강의가 아니고요. 두루두루 넓은 파트를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좀 새로운 재미도 있어요. 아,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이러시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강의했던 걸 엑기스만 쫙 한번 훑어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 이 저자직강 첫 번째 제 책 표지를 걸고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45세에 은퇴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유재석 나이입니다. 여러분 유재석 씨 나이 알죠? 네, 9학번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50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50. 그러니까 제가 50이라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인생을 100세 인생이라고 봤을 때 인생의 딱 점심시간 12시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예. 여러분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보다 더 앞이거나 뒤거나 그러실 것 같은데, 저보다 또 좀 더 나이가 많으셔서, 한 60대 되셨다고 하더라도 인생에서 고작 1시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낮 1시. 낮 1시밖에 안 되신 거예요. 예. 옛날에는 환갑이다 해갖고 거의 다 산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지금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요.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갈 화려한 날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인생 이막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왠지 허무하지 않으세요? 왜 허무할까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만 우리가 살아온 거는요, 왠지 누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자꾸 시켜. 대학 가라, 결혼해라, 애 낳아라, 공부해라, 집 사라. 이런 걸 뭘 자꾸 시켜요. 예, 무슨 이게 살아가는 교과서가 있는 것처럼 이게 그대로 안 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걱정을 해. 예, 왜 결혼 안 해? 왜 뭐 하네?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선진국 따라가느라고 추격 경제라고 해갖고 선진국이 살았던 그 방법을 그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대로 살아라. 딴짓 하지 말고
그리고 막 이게 달려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거든요. 예.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제 따라갈 게 없어요. 우리가 창조로 해내야 돼, 미래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요, 예, 창조경제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뭐예요? 도전의 삶, 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나의 삶. 예. 스티브 잡스처럼 창조적인 삶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지금의 젊은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이런 시대를 사니까 잘 적응하겠지만 우리는 앞에서 살았던 타성이 있다 보니까 이 갑자기 창조적으로 사는 게 잘 안 돼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면을 뭐로 살아보면 되냐면 일단 나를 돌아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예. 왜 뭔지 이게 왜 자꾸 뭐가 참 답답하고 이게 뭔가 좀 행복하지 않고 왜 그렇지라고 살아봤을 때 남이 시킨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자아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내 자아와는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온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이 어머님한테 되게 혼나고 야구 선수를 하겠다고 했고 되게 혼난 다음부터 제 자아와 완전히 이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저기 내면 아이라 그러는데요. 제 성장이 거기서 서버린 거예요. 정신적인 성장이요. 내 자아의 성장이.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온 거예요. 이게 내 인생 같지가 않죠. 뭐 돈을 많이 벌던 뭐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죠.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니까. 예.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혹시나 약간 답답하고 뭔가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인생을 사신다라면 혹시나 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딜레마로 어떤 게 느껴져서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뜻으로 첫 번째 강의를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 나를 찾기 위해서 두 번째 강의에서는 내가 길을 떠났습니다. 바로 회사를 그만뒀죠. 회사를 그만두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길이 이렇게 찾길이 뚫려 있잖아요. 찾길이. 이렇게 찾길이 뚫려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에요. 저는 그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퇴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걸어가야 돼요. 월급 안 주잖아요. 돈이 제로잖아요. 이제 수입이. 예. 하지만 저는 제 모습 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 어린애입니다. 아직. 왜 내 자아가 성장 안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내 폰에 뭐가 들려 있어요?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짐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가방이 들려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요. 지금 토끼년 들고 있죠. 아직 동심인 거예요. 저는. 예. 실제로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제 정신 연령은 아직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떠났다는 이제 그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여정을 어떻게 떠났느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커뮤니티를 만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커뮤니티 와 계시듯이 예, 김은석 박사님 커뮤니티 오셨는지 혹은 다른 여러 그 리더 선생님들의 그 대표님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일로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계속 저도 늘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 분들의 자리에 와서 계속 저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스피치를 하는 기회가 왔어요. 이게 제 꿈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남 앞에서 얘기하는 게 내 가슴이 설레고 제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 때려치고 저는 강사의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꿈을 찾은 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도 다 어디서 꿈을 찾을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이렇게 두들기고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는 그런 복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 중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독서가 있었고요. 매일같이 하는 독서, 그다음에 매일같이 듣는 오디오를 들으면서 경청의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경청해주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런 거죠. 자꾸 듣는 연습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간절히 나를 찾아보셔라. 예. 내가 정말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 뭘 해 행복할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강의에서는 여러분의 꿈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의 직장이 과연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시고 있는 어떤 일이 있으실 거예요. 주업이 주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 가정일도 주업이죠. 예. 그런 주업을 하시면서 그 주업이 과연 여러분의 꿈이 거기에 있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죠. 만약에 거기에 꿈이 없으시다면 그 주업을 때려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때려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시간을 좀 쪼개서 한두 개 일을 더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제 월급을 이렇게 까면서요. 제 직장 생활 월급을 다 깠습니다. 이렇게 까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데 얼마가 더 필요하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1년에 약 그 3,2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고요. 한 달에 265만 원을 써봤더라고요. 예. 그럼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한 달에 한 생활비가 300 정도가 필요하실, 200에서 300 정도가 필요하실 거예요. 실제로 가계부를 써보시면은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가 반백년 더 살아야 되는데, 한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얼마가 필요할까? 약 20억 정도가 필요하게 계산이 나옵니다. 답답하시죠? 네, 답답하시죠? 네.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시던 그런 방법만으로는 한 번에 월급 한 가지 월급을 가지고 이 돈을 계속 줄 때까지 벌 수는 없어요. 월급을 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지금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예. 그 명함을 5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파이프라인이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파이프라인. 이렇게 여러분들도 직업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자. 예,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강이죠, 건강. 예, 건강.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어. 사실은 약간은 핑계입니다. 예. 나이가 들어도요, 덜 늦게 그러니까 늙을 수는 있어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시고, 뭐 돈을 많이 안 들여도 됩니다. 돈을 적당한 돈을 좀 투자를 하시면서 내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알려드렸었고요. 특히나 내가 먹는 게 나의 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음식을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밥 하루에 3끼 먹어봤자 가장 그 키로수로 따지면은요 한 1.5kg밖에 안 됩니다. 많이 드셔도. 물은요 권장량이 2리터죠. 그럼 2kg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을. 그러니까 물이 밥보다 더 많이 먹는 거죠. 실제로 하루에. 예. 그리고 공기는요 하루에 50kg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었다 마시는 공기요. 이 가벼워서 못 느끼시는데, 예, 이거를 무게로 달면은요, 하루에 우리가 하고 내뱉는 이 공기를 무게로 달면은요, 50kg 정도가 나온대요. 45kg에서 50kg 평균적으로.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많이 먹는 음식과 물과 공기를 어떻게 드셔야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느냐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 음식은요, 음식만 가지고 요즘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좀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50년대에는요 길거리 가다가 아니 길거리가 아니죠 그때는 논바스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러다가 가지 하나만 이렇게 따서 먹어도 든든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요 가지를 옛날처럼 먹으려면 가지를 한 10개를 먹어야 옛날 영양소가 나온대요. 왜 땅에 미네랄이 없어져 가지고요. 땅이 산성화돼 가지고 지금의 야채나 이런 거 갖고 옛날 영양소만큼은 섭취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양 결핍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은 찌지만요, 실제 필요한 영양소들, 비타민, 무기질 이런 부분에서 결핍은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시려면은 건강기능식품의 도움도 이제는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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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만약에 좀 추가로 드신다라고 하신다라면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식간에 드셔라. 식간이라는 얘기는 밥 먹을 때. 식후 30분이 아니고요. 보통 모양이 약점 생겨가지고 여러분 자꾸 밥 먹고 나서 이제 치웠다가 드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식품이거든요, 식품. 건강기능식품.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영양소가 소화 효소가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침이죠, 침. 아밀라아제. 예. 이 침을 많이 씹어서 먹을수록 영양소 흡수가 잘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기능식품도 뭐 비타민 C나 이런 거 드실 때도 밥 먹을 때 중간에 드시면 제일 좋고요. 하다 볼 때 바로 직후에 혹은 직전에 예, 이렇게 드시는 게 훨씬 흡수율을 높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돼요. 식전에 드시거나 아니면 식사하셨으면 식사 후 2시간 후에 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위는요. 강산에다가 그 물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워야 되는 장기관이에요. 근데 물을 먹으면 차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는 물을 들어오자마자 바로 장원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밥을 밑에 먹고 물을 먹어봐요. 내가 보낼 수가 없잖아요, 물을. 예. 그리고 또 그 소화 효소를, 그 소화 액을, 위 액을, 염산을 희석시켜 버려서 물이 소화가 잘 안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아시죠? 그런 것도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자꾸 물 말아 드시는 분들, 그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물 말아 드시면 안 돼요. 소화가 안 되실수록 밥을 오래 씹으셔서 침이 많이 나와서 그거로 삼키셔야 소화가 잘 됩니다. 예. 근데 요게 이제 하나의 팁이고요. 반드시 물은 공복에 드셔라. 밥 드실 때는 물을 최소한 줄여라. 그 다음에 공기는요. 공기도 먹는 법이 있어? 예, 있습니다. 공기를 입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공기는 반드시 코로 들어 마셔야지 됩니다. 조물주가요. 콧구멍을 2개 만들었어요. 입구멍을 하나 만들고요. 예, 여러 가지 설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요. 왜 코로 공기를 들여 마셔야 되냐면 코로 들어 마실 땐 안에 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점막에 한번 붙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먼지나 이런 것들을 세균들을 점막에 붙여요. 그러면 그 점막에 우리의 백혈구나 적혈구 이런 것들이 달려가서 그 세균들을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 살균이 1차적으로 되는 거죠. 그 먼지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폐로 들어가요. 그럼 그 과정에서 공기가 또 따뜻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바로 내 폐로 가지 않아요. 근데 입으로 들어 마시면요, 바로 폐로 가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폐가 냉해지죠. 여기 혹시 이제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폐가 냉해지면 신체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신장도 약해지고요. 예, 몸의 기관들이 다 약해져요. 그래서 숨을 쉴 때 반드시 코로 들어 마셔라. 주무실 때 여러분들 자꾸 목이 타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입을 벌리고 주무셔서 그렇거든요.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이에요. 그거 이게 저기 교정하는 거 있습니다. 반드시 교정을 하세요. 주무실 때도 입을 다무시고 코로 숨 쉬는 그런 그 교정하는 게 있어요. 그거 이용하셔서 교정하십시오. 이것만 고쳐도요, 여러분의 수명이 몇 년이 늘어납니다. 예. 이거는 저희 한의학 박사님들이 하시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시면 별로 돈 들 거 없잖아요. 돈 들 거 없잖아요. 그쵸? 예.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맞는 운동을 하셔서, 예, 몸을 건강하게 만드신다면, 이제 당연히 우리의 인생은 이제 더 질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도 많이 먹어요, 마음. 처음 들어봤죠? 마음 먹는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저 강의 듣겠다고 마음 먹고 지금 줌에 들어오신 거잖아. 예. 실제로 사람이 눈을 뜨고 주무실 때까지 3,000번 이상의 마음을 먹는데요. 결단을 한대요. 실제로. 예.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요. 항상 절대 긍정. 예, 절대 긍정. 괜히 뉴스 보시면서 정치인 욕하지 마세요. 괜히 그거 해봤자 여러분의 에너지만 망가집니다. 예,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인, 절대 긍정의 마음을 먹으십시오. 예, 그것도 하나의 먹는 법의 하나입니다. 돈 하나도 안 들죠? 예,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관계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의 건강. 예, 관계의 건강은 첫 번째,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남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기 전에 나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한번 되돌아보시면 나는 나 자신과 과연 내 자아와 과연 친한가? 예. 아까 제가 질문 던졌던 거 있었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이것이 질문하자마자 바로바로 튀어나오시고 나는 그래서 나 지금 행복하다 그러시면 제 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뭘 좋아했지? 내가 뭘 되고 싶어 하지? 이게 안 떠오르신다면 내 자아와 내가 멀어져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아가 대화를 계속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대화가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독서와 경청과 혹은 이제 걷기를 하면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하시면 자꾸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괜히 텔레비 보시면서 남 정치인 욕하지 말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시면 이게 언젠가 습관이 되면서 내 자아를 알게 돼요. 그 과정을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한테 그 미션
챌린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제 책을 다 읽으신 분은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일단 나 자신과 친해지고 나면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내가 웃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내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다 같이 좋아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예. 근데 그 주변과의 관계도 약간 노력은 필요합니다. 양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과 똑같은 이영건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이영건 박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시간을 하루의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을 잘 쪼개 써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밥 먹는 시간 우리 3번 먹잖아요. 아침이야 뭐 같이 가족과 같이 먹겠지만 점심 회사에서 먹더라도 반드시 다른 부서 사람과 먹고 돌아가면서 먹어라. 한 사람과 먹지 마라. 네. 그다음에 저녁 이 시간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반드시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라. 평소에 못 만나던 사람 같이 만나서 인간관계를 유지해 놔라. 왜? 성공은 반드시 혼자 할 수 없다. 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은 이루어진다. 혼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관계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 네, 일단 나 자신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귀찮더라도 그것도 계획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은요, 제 책 맨 마지막 7장의 내용입니다. 7장에 제가 행복의 5가지 조건이라는 그래프, 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게 이제 그 퍼마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그 심리학자들이 써놓은 책입니다. 인간이 죽을 때까지 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요. 그게 PERMA, 영어로 그 첫 글자를 해서 퍼마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퍼마의 P는요, 첫 번째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요, 긍정적인 정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대 긍정. 내가 만약에 좀 화를 잘 내고 요즘 자꾸 짜증이 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3가지를 바꿔보세요. 내가 보는 것. 요즘은 다 보니까요. 책이든 텔레비든 유튜브든 내가 괜히 뉴스 보면서 자꾸 부정적인 내용 보고 자꾸 남 탓하는 건 아닌가. 차라리 보시려면은 긍정적인 내용을 보세요. 웃을 수 있는 거. 예. 책도 좀 건설적인 거. 2번째는 만나는 사람. 네. 만나는 사람이 긍정적인 분들을 만나시고 자꾸 누가 자꾸 욕하는 사람이 제 친구가 있다면 좀 만남을 줄이세요. 예. 그리고 긍정적인 분들하고 좀 만들어 가시고 그다음에 계시는 장소. 장소 또한 내가 긍정적인 문화가 있는 장소. 네. 그 다음에 성공하신 분이 많은 장소. 이 김은숙 박사님처럼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려 주시고 이러는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와주신 이런 장소에 자꾸 지금 온라인이긴 하지만 분명히 장소죠. 이런 장소에 자꾸 오래 계시는 게 긍정의 정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미 하나는 하고 계십니다. 네, 완벽하시고요. 2번째는 몰입이라고 이 일은 몰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몰입이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잡이죠, 잡. 예. 그러니까 잡이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업을 다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해도 좋은 거. 그게 뭐죠? 꿈이죠, 꿈. 예. 돈이 되건 안 되건 나는 이 일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행복할 것 같아. 예, 그 일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사 이 잡이 제가 찾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돈 안 받고 하잖아요. 무료로 하잖아요, 지금. 예. 평생 하고 싶어서 그래요. 평생 일을 하고 싶어서 저는 아마 이 무료로 한 이 강의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건이 되는 한은요. 예. 물론 이제 유료도 따로 뛰겠지만 예. 아직까지 유료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무료로만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찾으시길 바라겠어요. 예.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계. 말씀드렸으니까 통과를 할게요. 관계 유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 남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의미.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이 오늘 하루의 시간과 이 앞으로의 미래의 나의 인생과 여기에 과연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추구하면서 사시는가. 그건 모르겠고요. 좀 바빠서 그냥 대충 살아요. 이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이 사시는 이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이 시간도 왜 내가 이걸 택했지? 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여러분이 좀 계속 상기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란 단어를 항상 생각합니다. 내 이 시간에 지금 이 행동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 그럼 나 이거 해. 돈이 들어도 해. 예. 근데 성장이 안 되는 일이야. 근데 바빠. 그럼 그 일은 좀 줄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생 2막을 살기 때문에 굳이 지금도 돈 몇백 벌겠다고 모든 시간과 정신을 다 그 어떤 회사에다가 다 쏟아붓는 그런 일은 시간적으로 조금 줄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너무 거기 몰입하지 말으시라는 거죠. 한 8시간, 8시간만 열심히 해.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가져가서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지. 보통 회사에서는 성장이 별로 할 게 없죠. 예. 저도 22년간 회사 생활 해봤는데, 따져보면 좀 성장이 어느 정도 있다가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살아남기 위한 그냥 서로 그냥 경쟁일 뿐이지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둘 때 절대 후회는 안 합니다. 예.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 여러분 나름대로의 의미 찾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성취감. 예. 이 성취감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난 뭘 해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뭘 해냈다. 오늘 지금 주무시고 싶었지만 피곤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이영건이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자고 들어오신 이 성취. 예, 분명히 제가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 하나는 남겨주고 싶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예, 그 성취감, 이 5가지요. 예, 이 5가지를 이루시면,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챙기시면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성공으로 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물 있죠? 예, 건물 그것도 5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5가지입니다. 독수리 요용제 꼭 챙기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책 마무리에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잔소리하면 여러분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회사를 나오면서 약 3년 동안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제가 성장을 해왔습니다라는 걸 총 정리를 해드린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독서입니다. 하루에 15분 독서를 실천을 했어요. 하루에 15분. 저 사실 그 난독증 환자거든요. 였거든요. 책을 못 읽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책이 되게 어려우시죠? 어려움을 많으실 거예요. 예. 책이 아무리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오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지금 3년의 책을 읽었지 그전까지 제가 책을 1년에 한 번도 못 읽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에 15분? 그래, 그건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하루에 15분을 못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페이지만 책을 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습관을 들였어요. 그랬더니만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책을 이제 읽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독증으로 책을 못 읽던 사람이 지금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 5가지 직업 중에 하나가 작가입니다. 예. 책을 쓰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냐고요? 2년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2년을 꾸준히 했더니만은 책을 못 읽는 사람이 책을 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성공자들의 오디오를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들었습니다. 이번에 경청의 연습이죠. 경청의 연습. 그리고 성공자들은 분명히 나와 다른 행동 하나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 행동을 하루에 한번 이렇게 듣고 나서 내가 배우고 싶은 행동을 항상 정리를 했어요. 예.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일어나면은 자기 잔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나오신대. 나도 한번 그거 한번 해봐야지. 예. 그 작은 습관 하나를 해보고 싶어서 베껴 적었죠. 예. 그래서 그 습관 하나로 어떤 분은 그 엄청난 성장을 이루신 그 책이 써져 있죠. 예. 그 책도 이제 책을 보면서 같이 또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지킨 게 하나가 뭐냐면요. 만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만남. 이영호 박사님의 그 책을 읽고 제가 그걸 실행을 해본 거예요. 매주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사람을 만나러 약속을 만들었어요, 무조건. 예, 약속을 잡았어요. 주말 되면 연락해갖고 이번 주 무슨 요일 약속을 무조건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만나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 만남의 숫자가 쌓이다 보니까 저를 이제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분 중에서 제 아는 지인이 저를
대학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은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예. 너무 놀랍잖아요. 제가 무슨 대단한 무슨 공부를 해갖고 다 시험 봐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단지 물론 이제 옛날에 이제 학위 따는 건 물론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학 교수 되는 거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니까 거기서 이런 소스들이 들어오고 기회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요, 기록이요. 제가 책을 읽는다고 했는데, 책을 그냥 여러분들 책도 열심히 읽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더니만 둘째 해 때는 제가 1년에 저기 일주일에 한 권씩 해서 60권의 책을 읽었고요. 1년에. 지금 올해는 제가 100여 권의 책을 1년에 지금 읽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35권째 지금 제가 읽고 있고요. 근데 그 책을요, 읽고 덮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책을 읽으면 반드시 그거를 서머리를 해서 적어놨어요. 그리고 반드시 책 한 권에 한 줄. 여러분 한 줄은 적을 수 있잖아요. 한 줄은. 예. 다 이게 뭐 이게 독감 쓰기는 어렵지만 이 책을 딱 읽어보니 이 한 줄은 이 책에서 딱 내 마음에 남네. 이 한 줄은 내가 기록을 해놓게. 그거 딱 적어놓는 거예요. 책 제목, 그 다음에 내가 배우고 싶은 한 줄. 예.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게 여러분이 한 권 쓸 때마다 쌓이면은 한 2, 3년 읽다 보면 그게 100여 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것만 엮고 책 한 권 나옵니다. 제 책 뒤에 부록에 보시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100여 권의 책들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그것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 책은 이북이라서 종이책이 아니고 컴퓨터로 보는 핸드폰으로 보는 책이다 보니까 그거를 오디오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그 책의 격언이 100가지의 격언이 내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 책의 가장 엑기스의 격언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그 중요한 걸 다시 리마인드를 하겠죠. 그럼 행동에 저 따라갈 수 있겠죠. 이런 기록의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제 블로그에도 올리고요. 인스타에도 올리고요. 페이스북에도 올리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쌓아가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2년여간의 그 자양분을 모아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2년 정도만 투자하신다면 저같이 강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 충분히 됩니다. 근데 꾸준히 해야죠. 그 꾸준히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마지막 건강이야. 예. 여러분, 아까 제가 50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화면을 켜놓으신 분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제가 그냥 막 격하게 막 이렇게 놀래주시는 분 계세요.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안 보인다고 이제 해주시는 거죠. 예, 예의상. 예, 예. 그럼 감사하죠, 저야. 근데 실제로 제가 근데 동안인 데다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정말 제가 나름대로 건강 관리 잘 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보다 머리 하얗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노력입니다. 저 식사 관리 엄청나게 해요. 저 밥 하루에 한 끼만 먹고요. 나머지는 다 이게 조절을 합니다.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이라는 게 그 쌀. 예, 쌀이나 면 이런 탄수화물 들어간 고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야채나 이런 거를 식이 조절하는 거죠. 고단백질, 그다음에 그 비타민 많은 걸로. 이제 그렇게 하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 저 피부도요. 저 비누 안 쓰고요. 클렌징 씁니다. 클렌징 폼. 그다음에 일주일에 2번 이거 스크럽합니다. 각질 제거. 예. 그리고 마사지도 합니다. 저 이거 클렌징 디바이스 기계도 있고요. 마사지 기계도 있어요, 얼굴. 그 매일 합니다, 저. 예. 매일 해요. 예. 그것도 하나 이제 습관을 만든 거죠. 예. 이 노력이 쌓이니까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동년배하고 저거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그게 유지가 되는 단순인데 좀 빨리 늙어가는 거죠. 관리 안 하게 되면. 예. 좀 심한 표현이지만 조금 저도 사실은 이제 쓰러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건강관리 안 해가지고 그래서 다닐 때. 예. 쓰러서 본 적이 있다 보니 천국문을 한번 갔다 와 보니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느껴서 제가 절실하게 느껴서 이렇게 사실은 할 수 있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인생 2막 사시는 저희들은 잘못하면은 이제 정말 심한 말인데 내일 갑자기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관리를 안 하시다 보면 이제 실제로 제 지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작년에 제 한 살 많은 형님이 예,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등산 갔다 내려오시다가 예, 그 전주에서는 술도 먹고 건강하셨는데 겉으로 봐서 건강해요. 근데 안으로 굶고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 부분도 제가 건강 강의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예, 그것 때문에 구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시다면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책 본론 다 끝낸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금 삶은 성장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하루 때우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이, 무슨 뭐 이 나이에 무슨 성장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시간 많아요. 그 친구 대충 살아도 돼요. 시간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시간이 어쨌거나 반 썼잖아요. 이제 오후 1시니까. 오전 다 썼잖아요. 오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성장해야죠. 예. 그리고 더구나 우리 몸이 이제 하향 곡선을 긋잖아요. 건강이.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관리라는 걸 해야 돼요.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죠.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려면요, 시선을 나를 향하라고요. 나를 찾아가시라. 나를 아낄 줄 알아야 괜히 뭐, 정치 신경 쓰고, 나라 경제 신경 쓰고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예, 예. 시야를 나를 향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제 책의 부제목입니다. 실은 이게 원래 메인 제목이에요.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자. 언제요? 지금 당장이요. 이 강의 듣는 지금 순간부터 여러분이 마음을 좀 잡수시면, 예, 마음을 좀 잡수시면, 예, 예.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충분해요. 오후 1시밖에 안 됐어요. 예, 충분히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 만에 책 못 읽는 사람이 책 쓰는 사람이 돼 있다고요.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은 나를 찾는 거다. 왜요? 인생 한 번이잖아요. 그리고 이 인생 내 거잖아요. 남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왜 살아줍니까? 그건 지금까지 충분해요. 이제 많이들 다시 딱 컸잖아요, 이제. 남편도 이제 뭐 별 쓸모 없잖아, 이제 뭐 별로 뭐 매력도 안 느껴지잖아, 이제. 이제 뭐 호르몬도 안 나오잖아, 우리 이제 뭐. 그렇잖아요? 예. 근데 각자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제야말로 진짜 우리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그냥 골든타임. 예. 이제야말로 정말 나를 위해서, 예, 살 때가 됐죠. 제가 말하는 자잘한 삶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남을 위해 살아주는 삶. 예,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자선 이거 아니고요. 우선은 나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내 삶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베풀어야죠. 예. 무조건 남을 향해서 내가 자꾸 화가 나고 힘들면 그건 내 삶이 아니죠. 그게 바로 자잘한 삶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고요. 잘 사는 삶은요, 나를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고 하자고요. 사실 이 고 클릭을 딱 하면 뭐가 팍 나오는 걸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제, 제 인생 사명의 선언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선언문 한번 써보세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이영권은 나 자신을 찾고 나의 해냄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저는 제 인생의 사명을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생의 의미죠. 예, 이영권 너는 왜 사냐고 누가 물어본다라면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막 하는 거예요. 제가 해내는 거예요. 책 읽는 거 매일 읽는 거 해냈고요. 운동 매일 하는 거 해냈고요. 예. 이게 직장 만들어 가는 거 해냈고요. 예. 회사 나와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화를 찾는 거 해냈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무조건 하세요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한번 힌트를 가져보세요라고 힌트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다 나은 삶을 사시고 싶은 여러분 같은 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덮으면서 제가 이거를 실질적인 도움을 어떻게 주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 내용 중에 이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고게더라고 있습니다. 고게더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고게더의 뜻이 뭐냐면요, 성공하려고 단단히 작정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 영어로 막 써 있는데 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뭐 해라 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중요한 일을 매일 해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일을 매일 해라. 근데 그 일은 나를 항상 액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을 매일같이 해라. 작은 일들인데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책 읽기, 오디오 듣기, 미팅 참석, 제품 외형, 뭐 STP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에 두 개, 책 읽기와 성공자의 오디오 듣기는 무조건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개를 조금 변형해서
다섯 가지 정도, 아까도 독수리 운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섯 가지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한 습관, 나를 찾기 위한 습관, 나를 찾기 위한 고개더가 되시자는 뜻에서 제가 이걸 모집하려고 합니다. 나를 찾아가는 챌린지 고개더 줄여서 나 찾고, 네, 나 찾고, 나부터 찾고, 예, 나 찾고 일기를 모집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일기를 모집하면은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청을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모아서 매일 책 읽기 할 겁니다. 15분이면 좋고요. 아니면 단 한 페이지라도. 그래서 읽고 사진 찍어서 내가 여기까지 오늘 읽었어요라는 페이지 수가 바뀐 거로 체크를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플러스로 내가 읽은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단어나 문장 하나를 밑에 카톡에 적어주시면 더욱 좋고요. 네. 두 번째는 오디오. 제가 오디오를 하루에 하나씩 보내드릴 겁니다. 단체 카톡에. 그럼 그걸 오디오를 들으시고 거기 마음에 드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줄을 적어주시는 거야. 네. 저 이 말이 마음에 드는데요. 하고 적어주시는 거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관계적인 건강을 위한 습관. 예를 들면 전화 한 통 하기. 예. 지인들에게 전화 한 통씩 하기. 카톡 하루에 뭐 3번씩 하기. 예.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안부로, 예. 관리를 위해서. 예. 뭐 그런 거.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제로 만나기.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기. 이런 거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하셔서 한 가지. 육체적인 건강 습관.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루에 물 먹기. 2리터 물 먹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저 이제 이렇게 해서 물 먹고 있는데요. 요거 두 통을 하루에 먹어야 돼요. 이게 1리터짜리입니다. 1리터짜리. 예.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진 찍는 거예요. 저 오늘 하루 이거 먹었습니다라고 이제 인증을 올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인증을 올리기 위해서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키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팔굽혀펴기 10개를 할래요. 뭐 푸시업을 10개씩 하고 뭐 저기 스쿼트를 10개씩 할래요. 아니면 걷기 동네 산책 한번 할래요. 이런 걸 자기 상황에 맞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소소한 습관 하나. 예. 그다음에 재정적인 건강을 위한 습관. 이 부분은 저랑 상의를 하시면서 또 이제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5개를 각각에 맞는 여건을 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달간 매일같이 할 거예요. 같이. 예. 매일같이. 그러면 혜택이 뭐가 있냐면요. 제가 돈을 벌려고 돈을 걷진 않을 겁니다. 이거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으로 제가 일정 금액을 정해서 거둘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내시면 그리고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제가 1대1 코칭을 해드릴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래서 같이 이 상황하고 지금 어떤 걸 원하시는지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건강에도 하면 건강 쪽도 강화시키시고 좀 재정적이 그렇다면 재정적인 부분을 좀 강화하고 아니면 책이나 이런 것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쪽에 좀 강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1시간씩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예, 무료로. 예, 사실 상담 비용도 사실 받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일단 지금은 무료로 해드릴게요. 1회 해드릴 거고 봐서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드릴 계획입니다. 1회에서 2회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일주일 내내 만약에 한 달 내내 다 시켰다. 완성 클리어를 했다. 챌린지를. 그러면 내신 돈의 50% 현금으로 제가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예, 보내드릴 거예요. 쏴드릴 거예요. 실패를 했다? 그러면 아이고 내 돈 다 날라간 애가 아니고요. 실패를 했어도 끝까지 그 탈퇴하고 도망가지 않은 이상, 연락이 닿는 한은 예, 그분한테 50% 금액에 해당하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왜냐하면 실패하신 분들의 50% 금액이 있잖아요. 그 부분 다 포함해서 제가 N분으로 나눠갖고 그 돈에 해당하는 것만큼 선물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그 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기 개발에 필요한 선물들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해를 안 봐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다 성공하시면 플러스 알파가 분명 돌아가게 됩니다. 110% 이상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건 보증금이지 돈을 저한테 내는 저를 위해 돈을 내는 게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 습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냥 하다가 하라고 그냥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려. 예. 그걸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제가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고의로 그 방법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얼마면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20,000원. 그러면 가입은 쉽게 하실 것 같은데 안 지키실 것 같아. 에이, 그냥 10,000원 날리고 마지 뭐. 이러고 그냥 포기하실 것 같아. 저는 좀 그래서 한 달인데 얼마가 과연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짐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카톡 한번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한번?
저기 여기 채팅방에다가 만약에 얼마시라면 나 같으면 얼마라면 그 돈을 내고 가입을 해서 열심히 지켜서 다시 그걸 플러스 알파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10만 원. 조부식님. 저랑 의견이 비슷하네요. 저도 왠지 10만 원이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10만 원 정도면 큰 돈이잖아요.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예. 못내 정도의 큰 돈은 아니지만, 또 10만 원, 두 분이나 계시네. 노영우님은 5만 원, 박경환님은 10만 원, 김미경님도 10만 원. 아유, 저랑 의견이 같으니까 10만 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막 되게 망설이고 있었는데, 많으신 분들이 5만 원 이상 10만 원 생각하시는구나. 예. 그러면 10만 원을 만약에 입금을 시키시고 시작을 하시면, 성공하시면 제가 5만 원을 돌려드리고요. 마지막에 끝난 다음에 그 실패하신 분의 돈과 여러분 기존에 내신 5만 원을 합쳐서 그걸 n분의 1로 다 나눠서 해당되는 그 플러스 알파를 플러스 시켜서 제가 소정의 상품을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솔개 선택이라는 환골탈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솔개가요, 새인데, 아시죠? 솔개. 솔개가 뭔지 아시죠? 독수리요. 예, 예. 독수리인데, 솔개가 80년 정도 산대요. 사람처럼. 되게 오래 살죠. 예, 예. 그런데 이 솔개가요, 40살 정도가 되면 이렇게 초라해진대요. 딱 우리 사람들, 저희가 회사 생활만 열심히 하다 보면 제가 좀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쓸모없게 되고 좀 약간 초라해지죠.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예, 이렇게 되는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얘네들이 부리도 이렇게 너무 자라갖고 음식을 못 먹게 되고요. 이 손톱도 너무 길어져갖고 제대로 사냥을 못 하고요. 날개도 무거워져가지고 제대로 날지를 못한대요. 그럼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게 되겠죠.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이대로 죽느냐 아니면 다시 황골탈퇴를 하느냐의 결정을 한대요. 이 중에서 황골탈퇴를 택한 솔개는요. 이 불이 좀 깨져 있죠. 이게 너무 자라서 음식 못 먹는 그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갖고 지 입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리가 다시 안 돼요. 약 한 달에 걸쳐서 다시 나온답니다. 그럼 새 부리가 나온대요. 그럼 새 부리가 나오면요. 그 부리를 가지고 자기 발톱을 뽑아버린대요. 그러면 발톱을 다 뽑아버리면 새로운 발톱이 또 나겠죠. 그럼 그 발톱으로 이제 사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요. 날개요. 이 부시시에서 날개 다 뽑아버린대요. 깃털도 다 뽑아버린대요. 그럼 새 깃털이 나겠죠. 네. 그러면 그제서야 다시 옛날 정성기의 솔기로 돌아와서 40년 동안 건강하게 살고 이제 여생을 마치는 80년 사는 거죠. 어쩌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생 딱 중간에 와 있는 우리도 나이 먹었다고 그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습관을 버리는 게 바로 이런 환골탈태겠죠. 예. 그런 마음을 버리는 게 환골탈태겠죠. 나의 안 좋은 습관을 깨부시자고요. 예. 그 깨부수는 습관의 첫 번째, 제가 책 읽고 뭐하고 했던 바로 그 5가지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자는 거예요. 예. 그걸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매일같이 꾸준히 하는 거. 예. 그걸 해보시자는 뜻으로 제가 이걸 다시 경계심을 드렸고요. 이 결심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네, 나머지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 나머지의 인생.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거, 나를 향해 가세요라고 말씀드린 이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나의 미래를 향해 사세요. 남 위에 살지 마시고. 예. 나를 걱정하면 살지 마시고 나를 걱정하면 살자고요. 긍정적인 밝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 그 길 위에 당당히 서시자고요. 당당히.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로요? 아까 말씀드린 나 찾고라는 챌린지. 예, 그거로 처음 저도 챌린지예요. 처음 시도해보는 겁니다, 제가. 예. 처음 시도해보는 거고요. 뭐 단 한 분이 될지 두 분이 될지 뭐 10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선의성있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 선의성있고 정말 제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성장하고 싶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카톡을 맺으셨으니까 카톡으로 저 할게요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계좌 만들어 놨거든요. 그 계좌번호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10만 원 일단 입금을 하시면 저랑 날짜를 잡으시자고요. 날짜를 잡아서 줌으로 1시간 정도 시간을 잡으셔가지고 이제 1시간 정도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1대1 상담을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내용을 정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날짜도 제가 지금 6월 1일부터 할까지만 조금 땡길까 해서 그건데 그것도 한번 상담을 하면서 정해서 한 달 같이 만들고 세팅이 되면 제가 공동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초대를 할게요. 거기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 전에 저랑 단둘이 또 연습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말 시간이 딱 이제 1시간 딱 맞춰서 좀 끝낼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잘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예, 단지 제가 먼저 좀 해본 그 경험, 그거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고, 여러분이 열심히 있겠다 지금 들어주셨으니까 한번 결심해 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좋은 거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예,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